안녕하십니까. 이종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이제 뭐 완연한 봄이긴 한데, 이 스모그인가, 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데요. 뭐 저 같은 사람도 목이 막 답답할 정도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또 쇼킹한 주제라고 할까를 가지고 우리 곽창석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주식회사 도시건강 곽창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곽창석입니다. 대표님이나 저나 저녁에 술 많이 먹고 건강 잘 안 챙기는 사람들이 미세먼지 진짜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원래 또 제가 기관지가 별로 안 좋은 편이라서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보니까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안개가 껴가지고 거의 뭐 5m 앞도 안 보이더라고요. 저 아는 분이 그 사진을 보내줬는데 비행기에서 기장이 찍었는데 그 구름이 해무가 이렇게 깔린 줄 알았더니 그게 미세먼지 덩어리라고 찍어서 보냈더라고. 그게 한반도로 다 날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미세먼지가 뭐 서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강원도 평창이나 뭐 태백산맥 밑에까지 미세먼지가 다 깔려. 그게 날씨가 따뜻해서 그렇다 그랬는데요. 따뜻해서 온난화가 되니까 바람이 안 부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람 영향인 것 같아요. 예, 바람이 좀 불어야 빨리 없어지는데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아주 재밌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80년도 전두환 군부가 8차 개헌을 한 이후에 30년 만에 개헌 발의를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그 내용은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는 모르시겠지만 뭐 일단 중요한 게 대통령 4년 연임제라든지 수도조항을 명문화시켰다든지 그 다음에 국민소환제라든지 그런데 눈길을 끄는 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토지 공개념 제도죠. 토지 공개념. 예. 경제 민주화 그리고 토지 공개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는 곽창석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개념 제도가 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발의된 건 아니고 기존에 있었거나 계속 시행을 하다 위헌이나 헌법 불이일치 판정을 받아서 소멸되고 이제 그랬던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80년대 뭐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에 특히 노태우 정부 시절에 뭐 땅값이 많이 뛰고 집값도 뛰고 80년대 후반부죠. 이때 이제 워낙 그 단기간에 많이 뛰니까 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자 하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때 이미 이제 70년대 말 8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공개념, 사회주의 열풍이 불고 있을 때죠. 뭐 해방신학부터 출발해서 지금 또 이렇게 보면은 이 청와대에서 이렇게 지금 집권하고 있는 386 지금 586 세대가 됐지만은 80년대 학번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토지 초과 이득세라든가 택지 소유 상한제라든가 또 개발이익 환수제 관련된 3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개발이익 환수제만 아직 살아 있는 거죠? 예, 그 후에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 받고 뭐 그 위헌 판결을 받고 해가지고 토초세라든가 택지 소유 상한제는 당시에 이제 그 위헌 판결 전에 세금을 낸 사람들은 뭐 그 돌려받지 못하고 이제 안 내고 버틴 사람들은 그때 그냥 안 내게 되고 그런 때가 있었죠. 저희가 오늘 주제를 잡고 공교롭게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오늘 서울경제에서 난 기사인데 제가 오려 갖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제를 잡고 나서 봤어요. 근데 뭐냐면 그 서울경제 그 건설부동산 부분 선임 기자 정도현 기자가 쓰신 글인데 토지 공개념에 대해 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라 하냐면 기본적으로 개인 소유의 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엄격히 공익의 목적을 뒀을 때는 규제를 한다. 그 공익의 그러니까 규제라는 명분은 공익이라고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거를 신설을 자꾸 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로 이제 시작된 기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그 규제라든가 의무를 부과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훨씬 강한 편입니다. 현재도. 우리 뭐 개발 한번 하려면은 그 관할 그 시군구청 인허가 관청에서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이미 우리 87년 헌법에서 이 공공복리에 대한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이 토지에 대해서도 뭐 꼭 공개념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이미 뭐 헌법 119조라든가 23조라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이제 그 점점 이제 부익부 빈익빈 뭐 자산의 양극화, 집값 상승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그걸 더 강화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이제 헌법 개정안에다가 토지 공개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 정도환 기자 이 주장은 그 불일치나 위헌 판정이 났던 것들은 토지 공개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기보다는 정도의 지나침의 문제. 그러니까 그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긋나서 아마 그런 판결이 나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 헌법에 기존에 적혀 있는 게 그 국민 모두의 기반, 토지는 기반, 부동산 기반에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일종의 공익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디테일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제 공공복리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제한이 과잉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 과잉금지의 원칙이 있고, 당시 이제 80년대 말에 만들어졌던 그 토지공개념 3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도 보면 이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다 해서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이제 명시하겠다. 내용을 보면은 조문이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거에서. 그래서 이제 그 조문을 보니까 국가는 공공성과 토지 사용의 합리성을 위해서 그 필요하면 어쨌든 토지에 대한 그 의무를 이제 부과할 수 있다. 필요하면 하는데 특별한 제한이라든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뭐 평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조금 모호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 아니고 일단 임의 규정이잖아요.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이제 뭐 어떤 법률 용어라는 거는 이제 외연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경우에는 뭐 토지 이용의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제한이라고 했는데 이 특별한 제한이라는 것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헌법 규정에서는 이런 그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가할 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법률이 정한 바가 이게 빠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아직 저도 뭐 확인은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곽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모호한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특별한 제한이든지 부과할 수 있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자체가 법률에 정한 바가 없으니까 정책 결정자의 어떤 개인의 몫이 돼버리니까, 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가 그 참여정부의 그 판박이다 얘기하면서 지금 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게 경제학용어로 청산주의처럼 청교도적인 정의로운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기조가 흐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무섭고 두려운 거죠, 저는. 근데 이제 이 규정에 대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좀 짚어볼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 지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제한을 하는데, 법률이 정한이라는 표현을 빼버릴 경우에는 사실 뭐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서 필요하면 자의적으로 뭐 시행령이라든가 뭐 그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면은 이거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또 그게 아니고 예전에 이제 토초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헌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좀 특별한 법률을 재산권을 제한하는 특별한 법률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위헌 판결이 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그 헌법에다가 명시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거 이제 그 개헌안을 정확하게 못 봐서 어느 쪽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둘 다 문제가 있는 거고, 특별한 제한이라는 것도 모호성이 있는 거고, 토지 이 사용의 합리성이라는 것도 그거는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합리적이라고 보는 한계가 정말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국민의 재산권이 어떤 정부의 자의에 의해서
침해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나라 전 국토가 지금 사실 한 30%의 포지션을 갖고 이 도시의 컴팩트와 이런 걸 지금 다 만들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용도 지역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산지관리법이라든지 하위 법령이 이미 규정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 필요할 땐 선진국 예를 들지만 저도 이제 필요할 때 갖다 들으면 용적률을 사고 파는 공중권이라든지 얼마든지 저희가 봤을 땐 합리적으로 도시를 컴팩트하게 스마트하게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의 규제만 한다고 한다면 이건 저는 지금 곽 대표님한테 아직 술을 아직 안 먹어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제일 두려운 거는 저처럼 그냥 일반적인 토지 전문가로서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그 굉장히 기초 체력이 강해졌지만 세계 통화 전쟁이나 환율 전쟁에 비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힘없는 조약인 거 이번에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내수 경제 활성화나 통상 압력이나 이런 외세 경제에 외생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합의체를 먼저 만들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너무 지금 대한민국이 움츠러드는 것 같고 정말 그런 부분은 저도 뭐 동감합니다. 네. 지금은 사실 이런 뭐 토지라든가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는 좀 유연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포지티브 규제했다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제로 돼 있었다면은 이런 행위는 못한다. 네거티브 규제죠. 이런 식으로 못하는 것만 해놓고 나머지는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렇게 해야 그 시장의 유연성이 갖춰져야. 말은 그렇게 해요 지금도. 개발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동력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좀 규제를 더 강화하는 쪽은 저도 이제 반대는 하는데 이제 정부의 고충도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이 뭐 국유지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국토 면적의 한 1% 정도밖에 국유지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뭐 시장에 집값이 뛴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집값이 뛰면은 집값 잡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이 국가에서 사실 싼 땅을 공급해 주면은 그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현재 국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데 토지를 수용하는 게 사실 지금 현재 헌법 절차에 따르면은 정당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이제 보상을 하는 과정이 이제 길어질 수 있고요. 우리 작년에 이제 주택 100만 호 공급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 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근데 사실 그 이제 토지 수용하고 하는 절차를 그 현행 법령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사실 의심을 합니다. 이 이제 토지 공개하면 넣겠다는 게 이제 토지 수용도 좀 원활하게 하고 이제 특별법을 만들든가 해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집값도 많이 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집값 안정을 위해서 좀 특별한 조치들, 예를 들면 뭐 종부세를 아주 좀 더 강하게 부과를 한다든가 종부세 한번 그 위헌 판결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주택에 관련된 뭐 예를 들면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한다든가 비상 상황에서 위헌 판결을 받지 않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좀 강한 조치를 그 헌법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뭐 그게 이번에 여소야대에서 반드시 통과될 건 아니지만 헌법에서 하고 안 되는 거하고 화살이 또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이용될지는 너무 명약관한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오늘 곽 대표님 얘기의 마지막을 제가 장식하자면 여기 기사 말미에 이렇게 놨어요. 정책을 옳고 그름을 떠나 5년마다 뒤집어놓는 정책 신호에 시장은 너를 뛰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시장의 실패를 치유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시장 실패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는 한 헌법 개정으로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지 못한다. 이렇게
정동환 기자가 썼는데 요 기사 내용 말미 듣고 우리 곽 대변인 마무리 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이 개헌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냐는 또 변론의 문제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좀 지나봐야 알 것 같고 현재 여론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토지 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된다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파장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명시가 된다면 뭐 법률에 의하지 않고도 만약에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나 침해가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기제로 작용하게 되냐면은 일단 뭐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하게 때릴 거예요. 그럼 이제 주택 투자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토지 수용을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낮은 가격에 거의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옛날 택촉법처럼 그렇게 좀 강하게 싼 값에 수용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그게 땅을 싸게 수용했으니까 이제 주택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유인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결국은 그 정부 공공이 주도가 돼서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개발자들 디벨로퍼나 뭐 시공사를 네. 포함해서 이런 곳들은 설 땅을 잃게 돼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그런 업체들이 다 망한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은 망하지 않으려면은 결국은 해외로 나가거나 파생 상품을 또 만들어내야 다른 상품을 만들어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뿐이 없거든요. 이미 그 8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열풍이 불었을 때 유럽에서도 많은 실험이 됐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공 주도로 해서 주택을 많이 짓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집값을 잠시 일시적으로 안정시킬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공공 주도로 해놓으니까 민간 업체들이 다 망해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개발해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다 공공 주도로 공급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뭐 잘 관리가 안 되고 해서 그 지역이 슬럼화가 돼버리고 그 후에 시간이 한 뭐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민간 업체에서 뭐 짓는 거는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리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스페인 같은 사례가 스페인, 아일랜드 뭐 다 그런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는 벌써 30년 전에 유럽에서 실험됐던 거를 우리가 그 전철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렇게 뭐 투자자를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그러면 잠시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또 뭐 건설업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으니까 이런 데를 퇴출시키고 기분은 좋을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시장이 초토화되고 나면은 일단 그래도 건설업이라는 게 산업 전후방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크죠. 한 20에서 25%까지 되는 건데 경제 자체를 굉장히 지금 안 그래도 내수가 나쁜데 더 나쁘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서 잠시 집값이 안정되기 때문에 또 집 없는 사람들은 안심하고 그래 좋다 하고 싼 값에 집 안 사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 공산국가가 되지 않는 이상은 다시 리턴 하거든요. 시장의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또 임대료가 올리게 돼 있어요. 못 지으니까.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면은요.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이제 입법 발의가 됐으니까 국회에서 한 60일 정도 이제 협상을 하겠죠. 이 기간 동안에 현실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매수를 보류하게 돼 있어요. 집을 안 사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전국의 구도가 뭐 국회에서 통과를 하려면은 재적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걸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럼 한 2달 후에 이게 이제 국회를 통과 못 하게 되면은 그동안 또 집 안 사고 있던 사람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또 일시에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주 단기적으로. 이게 정치적으로만 하면 지금 야3당이 그 이 개헌 발의를 그 연대에서 지금 찬성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 인명권자나 그런 것들만 관심이 있지 토지 경계 이런 건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은 토지 공개는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갖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작년에 또 뭐 중국 갔다 와서 중국식 토지 공개념을 얘기하고 또 현재 뭐 여러 가지 보유세를 또 높인다고 하고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만약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은 만약에 토지공개는 헌법 들어가면은 나 이민 가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어쩌면은 우리 한국 경제에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이걸 너무 평면적으로 보고 그래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거 뺏어다가 없는 사람 좀 주면 좋지 않느냐.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시장 경제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정의로운 세상의 시장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굴러가려면은 이게 법률에 의해서 또 세금에 의해서 이 소득 재분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뺏어서 준다든가 이렇게 막 강제로 뺏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그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치는 방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소신은 강력 절대 반대입니다. 좋습니다. 곽창석 대표께서는 토지공개는 강력 절대 반대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이진우도 강력 절대 반대입니다. 시장이 정의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하고 시장에 맞춰 돌아가는 자유시장 민주주의하고는 다른 거죠. 시장은 정의롭지 않죠. 그거는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좋습니다. 저희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 갖고 계신 분도 좋고 같은 의견 갖고 계신 분도 좋고 좋아요 눌러달라는 얘기를 꼭 하라고 저희 사무실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좋아요나 이렇게 전파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주제 갖고 하는 방송이 별로 없으니까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시면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같이 좋은 의견 나눠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